구조적 성장주가 미래의 고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성장주는 지금 당장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배당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그 배당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오늘은 성장주 패러다임의 저자이신 천백만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셀프 소개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최근에 출판된 그 성장주 패러다임의 작가인 천백만입니다. 저는 현재 천백만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작가님. 그 작가님 이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쓰셨고 네네. 다양한 채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 웅달책방에서도 책에 대한 소개 한번 더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주식 시장에서 그 초과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반드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그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습니까? 주가라고 하는 게. 근데 이제 회사의 그 현재 가치는 이제 비교적 반영이 쉽고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에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뭐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는 이제 주가에 반영이 쉽기 때문에 가치주나 배당주들은 사실 투자자들마다 큰 이견이 없어서 초과 수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의 가치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투자자들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미래의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다르고 전망도 다 다릅니다. 이 회사가 뭐 잘 될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그걸 판단하느냐 개인의 그런 그 이게 밸류에이션이라든가 가치 판단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수익률이 나중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좋은 성장주를 찾아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쌀 거 아닙니까? 근데 그쵸.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제가 진짜 좋은 성장주를 찾아냈다고 해서 그 주식을 샀는데 실제로 미래에 제가 예상을 했던 방향으로 그렇게 커다란 방향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주식은 크게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초과 수익을 준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회사가 그래서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 시장에도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외국인들한테 처음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개방됐을 때는 저 PER이라고 하는 게 시대 정신이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자산주가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었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나 물론 이제 포스코로 대변되는 이제 우량주가 이제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장주의 시대다. 성장주가 시대 정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의 제목을 이제 성장주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인데 성장주라고 하는 게 미래 가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자산주라든가 뭐 이런 그 저퍼 주식 이런 거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성장주라고 하는 게 한순간의 유행으로 끝나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성장주는 약간 다른 주식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장주는 성장주만의 또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주식 투자 방법으로 성장주를 투자하면 좋은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가 상승을 하는 원리도 일반 주식하고 성장주는 다르고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주만의 그런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 책 그 성장주 패러다임은 성장주 투자자들을 위해서 성장주 투자에 적합한 그런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간 제가 좀 이렇게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다른 책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런 네. 그 성장주에 대한 저만의 그 이론 이런 것들도 제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내용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제가 하려고 했다는 점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저희 어제 그 고래도 공부에서 천백만 작가님이 특강을 해주셨는데 네.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맞아요. 한 번 더 모셔달라고.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성장주에 대한 개념을 잡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책에서도 써주셨지만 과거에 뭐 이제 뭐 우리나라는 트로이카라고 해서 네. 뭐 그러니까 PER도 보지 않고 그냥 막 뭐 전자 아니면은 뭐 건설 이런 쪽 주식이 많이 올라가다가 주식 시장이 개방되면서 저포주를 외국인들이 매집하니까 막 우리 주식 투자자는 큰 손해 봤다 이런 내용 네. 읽었었거든요. 예. 근데 보면은 PER 중심으로 한 이제 주식 개념이 있고 뭐 성장주, 가치주, 네네. 뭐 우량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성장주가 정말 가장 좋은 어떤 투자 방법이라면 그게 왜 과거 막 6, 70년대, 90년대 이때는 성장주 투자 이런 이 단어나 이런 게 없었던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역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5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네. 이제 그 왕조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왕을 위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다가 뭐 또 시간이 흘러서 뭐 산업혁명 시대 막 이런 데 접어들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9살짜리 어린애도 노동의 자유가 있다 해서 노동을 시키고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그 시민을 위한 사회가 되는 거고, 통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고 9살짜리는 이제 예를 들면 노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해오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면은 과거에 지금 트로이카 얘기하셨는데 트로이카 때는 그냥 이 종목을 안 보고 섹터로 막 움직였습니다. 아, 좋은 주식 이건 건설주만 해도 좋은 건설주가 있고 나쁜 건설주가 있는데 누가 그냥 비행기 타고 중동 갔다 그러면 건설주가 다 오르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PR이라고 한 게 더 이게 발전된 개념이죠. 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네. 거기서 PR로 발전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쭉 발전해 오다가 지금은 이제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거고 가장 쭉 발전해오면서 역사가 발전해오면서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발전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역사가 예를 들면 9살짜리가 일을 하지 않고 왕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게 네. 지금 가장 발전된 사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장주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발전된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막 수많은 시행착오, 야 그냥 뭐 섹터만 봐도 투자하던 시대에서 PER이 나왔을 때는 이게 엄청 과학적인 투자 방법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 시대를 또 이제 지나고 막 부침을 겪다 보니까 PER만 보면 안 돼. 뭐 이것저것 나오다가 이제는 그 종착점이 가장 진일보한 게 성장주 투자 방법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걸 속성을 따져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PER이나 PBR 이런 것들은 자산주,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식의 속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주식이라는 그 속성을 비춰봤을 때 현재 생각해보면 성장주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죠. 미래의 속성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기 때문에. 네. 좀 이해가 쏙쏙 됩니다. 네. 그러면 책에서도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네. 책에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모든 개인 투자자는 각각의 워런 버핏이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와 펀드 매니저의 투자가 다르다고 이렇게 네. 말씀해주신 맥락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예. 좀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서는 이제 피터 린치하고요. 그다음에 워런 버핏을 제가 비교를 해서 쓴 표현인데요. 저는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이 그 펀드 매니저들이 겪고 있는 그런 애로점들을 겪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제 워런 버핏과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건데요. 피터 린치는 일단 펀드를 운영했기 때문에 남의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반면에 워런 버핏은 사실상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법인이지만 어차피 자기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거 보험회사 돈으로 투자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것도 어차피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기 때문에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워런 버핏은 뭐 팔고 싶지 않으면 그냥 안 팔면 되고 사고 싶지 않으면 안 사면 그만인 거죠. 근데 이제 피터 린치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이 아니니까 워런 버핏하고 비교하면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고요. 예를 들면 그 고객들이 환매를 요청하면 주식을 아무리 팔고 싶지 않아도 이제 무조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피터 린치 그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을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1987년에 이제 블랙 먼데이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이 블랙 먼데이가 이제 이때 마침 이제 피터 린치는 그 아일랜드 여행 중이었는데 그날 이제 아일랜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 블랙 먼데이가 터져가지고
하루 만에 그 피터 린치 그 마젤란 펀드의 자산이 18%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이제 주가가 폭락하면 환매 요구가 이제 빗발치니까 그래서 피터 린치는 그날 이제 뭐 이렇게 여행을 갔지만 뭐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기억도 없고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아일랜드 호텔에 처박혀 갖고 이제 그 어떤 종목을 팔아서 환매에 응할 것인지 이제 그 본사에게 그 본사와 이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환매 요청이 오면은 팔기 싫어도 사실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워런 버핏은 또 반대입니다. 이런 폭락이 오면은 본인이 원하면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카콜라 하면 워렌 버핏 하면 코카콜라 떠오르는 사람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은데 워렌 버핏이 이제 블랙 먼데이 사태로 이제 미국 주식이 폭락을 했을 당시에 조금 있다가 이제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패닉셀을 이용한 바이 더 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카콜라 주식을 그때 주당 2달러에 사들였는데 지금 60달러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매수한 코카콜라가 배당을 매년 받지만 배당을 제외하고도 30배의 수익을 안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는 개인 투자자니까 이제 우리는 펀드 매니저의 애로점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들이 좋은 성과를 내면은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대형주의자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그 펀드의 특색이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시장 수익률하고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사기 싫어도 할 수 없이 이제 그 벤치마크들 종목들을 반드시 편입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과 수익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구조적 성장주에 투자해서 초과 수익을 달성하자.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피터 린치가 아니라 각각의 워렌 버핏이야. 우리는 개인 투자자. 네. 어떻게 보면 또 그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한 점이 많네요. 유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 제대로 하면. 예. 성장주 패러다임을 읽으면. 그러니까요. 대표님, 근데 왜 수익률이 좋아지는 펀드는 예전처럼 날카롭게 이렇게 공격적으로 중소형주 이렇게 비중을 높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대형주로 가게 되나요? 이제 그러니까 펀드 비중이 커지면 그러니까 그 중소형주를 담아서는 이게 그 커진 펀드를 다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돈을 중소형주 아무리 사봤자 너무 그쵸. 남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좋은 종목을 뭐 찾아봐야 뭐 보면 두세 종목 막 이런데 뭐 100종목 200종목 찾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를 담아야 되고. 그러면 정말 10억짜리 펀드 굴릴 때 중소형주만 담아도 되는데 내가 날카롭게. 네. 근데 이제 막 1000억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못 채우니까 삼성전자 담고 뭐 SK 하이닉스 담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중소형주가 사실 굉장히 많은 중소형주를 찾을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거는 뭐 두세 종목 그쵸. 이렇게 눈에 띄는데 10억짜리 같으면 중소형주를 1억만 담아도 10%의 비중이 되는데 1000억짜리에 뭐 이렇게 1억을 담아봐는 뭐 티도 안 나니까. 거기서 올라봐자 또 전체에서 네.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런 중소형주를 뭐 한 두세 개만 찾아도 네. 개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자본금 규모로는 충분히 그 중소형주 기업들이 감당 가능한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그렇구나. 개인들은 뭐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좋으면 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걸 넣어놓으면 포트가 100% 200% 버는 게 어렵지 않았는데 펀드 매니저들은 그 펀드에 그 종목을 찾았다고 해도 그거 넣어봐야 뭐 1, 2% 올라가고 3% 올라가고 이 정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예를 들면 작년에 좋아 보여도 개인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펀드는 그렇구나.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이 유리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개인이 공부만 제대로 하면 진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구나. 그러네요. 진짜 종잣돈 한 1억하고 2억 정도만 있으면 공부만 제대로 됐다고 하면 네,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경제적 자유 뭐 한 20억 30억 정도로 잡으면 진짜 이거 주식 투자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성장주 패러다임을 갖기만 하면. 네네. 그러면은 그 대표님, 그 작가님, 그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그 보험회사에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제 저도 정확히는 그 스트럭처를 잘 모르는데 보험에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이제 그거를
일정 기간 동안은 거의 이자가 없는 상태로 그거를 갖다 맞아요.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채권이나 뭐 이런 네, 쪽으로도 네, 네. 융통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군요. 그 다음에 또 책을 보니까 구조적 성장주는 미래의 고배당주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구조적 성장주가 이제 장점이 뭘까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까. 사실 이거를 갖다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성장주는 반드시 이게 오른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사실 이걸 고민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해낸 증명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이게 수학같이 이렇게 뭐 딱 떨어지는 증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요. 자, 구조적 성장주 삼성화재 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1990년대 초반에 삼성화재가 이제 액면가 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76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삼성화재 주식을 그때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한 3,600주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후에 삼성화재는 예상대로 크게 성장을 했고 안정기에 접어든 후부터는 이제 배당을 많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삼성화재가 최근에 주당 10,000원씩을 배당을 합니다. 최근뿐 아니고 이제 한참 전부터 10,000원씩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구조적 성장주였던 삼성화재 주식이 1992년도에 2,765원인데 여기서 안 오르는 게 가능했겠냐 이거죠.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배당 때문에 일단 그렇습니다. 삼성화재가 자 10,000원씩 배당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안 올라요. 그대로. 2,765원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배당을 매년 360%씩 합니다. 말이 안 되는데. 무조건 사야 되겠는데요. 배당을 360%씩.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년 3,600만 원을 죽을 때까지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달러빚이라도 그렇죠, 얻어가지고 그렇죠. 이걸 살 거 아닙니까? 네. 뭐 증권사마다 사겠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구조적 성장주가 미래의 고배당주라고 하는 거는 자 성장주는 지금 당장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배당을 안 합니다. 대부분이. 네. 근데 이제 일단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주라고 하는 거는 일단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성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이제 배당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은 그러면 그 배당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죠. 처음에 자기가 주식을 샀을 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이렇게 그 젊었을 때 주당 한 700원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2년도에 한 1,400원 넘게 배당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그때 1,000만 원을 투자했으면 지금은 매년 2,000만 원 이상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니까는 이런 주식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그때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걸 주식을 잘 모를 때였는데 제가 이제 처음 주식을 했던 때가 이제 요때 1990년대 요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사회생활 처음에 들어가면서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삼성화재 주식을 4만 얼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면 4천 얼마에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7천 얼마에 팔았어요. 그래서 네. 야, 잘 팔았다 했는데 네. 그거 지금 생각하면 그거 갖고 있었으면 노후 준비고 뭐고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한 7, 80% 벌었으니까 엄청 잘했다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는 겁니다. 그러면요 작가님 여기서 궁금한 게 성장주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얘가 엄청 오른 거예요. 네. 그러면은 배당주로 바뀔 때까지 배당을 막 넉넉히 줄 때까지 더 갖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팔고 좀 나가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인 성향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주가가 올랐다 꺾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꺾이게 되면 사실은 파는 게 경제적으로는 더 이익일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또 종목을 산다든가 이런 게 이익일 텐데 그거는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는 그냥 뭐 이걸로 노후 준비했다 1,000만 원 투자했는데 그거 없는 셈 치고 놔두면은 뭐 계속 배당으로 뭐 죽을 때까지 매년 3,000만 원씩 받으니까 난 이걸 선호한다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의 책인 이 성장주 패러다임을 읽으면 이 꺾이는 전에 이 신호를 포착을 해서 비싼 데서 팔고 떨어져서 조금 샀다가 배당 먹고 이 양쪽을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